반갑습니다. 7월 26일자 신문일기 진행할 국제신문의 김민주 기자입니다. 어저께 예보만큼은 아니지만 비가 좀 와가지고 부산도 좀 식은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중구 대청동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온이 28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30도를 넘지가 않고요. 밤에도 한 23에서 24도, 습도도 한 50%, 70% 정도 돼가지고 비교적 좀 쾌적한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일단 예보상으로는 오늘하고 날씨가 비슷할 거라고 하고요. 네, 그러면 오늘자 신문일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처음 전해드릴 소식은 오늘자 국제신문 1면이고요. 이 부마항쟁 기념일 이 조례를 통해서 좀 제정할 수 있도록 추진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기사를 읽어볼게요. 부산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조례안에는 매년 10월 16일을 부마민주항쟁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의회 박중묵 전진영 의원은 부산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다음 달 1일에 연다고 하는데요. 토론회의 관건은 이제 조례에 담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민주화운동 조례가 제정된 서울이나 대구, 광주의 사례를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전진영 의원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 그리고 10월 16일을 이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으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부마항쟁은 이제 1979년에 일어났고 현대사의 4대 민주항쟁으로 꼽힙니다. 근데 국가기념일로는 지정이 되지 못했어요. 이 4대 항쟁으로 꼽히는 다른 기념일들이, 다른 그 항쟁들이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이렇게 있거든요. 그 이외에도 이제 토론회에서는 민주화운동 기념을 위한 부산시 위원회 설치, 또 부산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이런 것들을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기사를 읽고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특히나 보수정권 9년, 또 이 부마항쟁 자체가 어쨌든 박정희 정권 하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에서는 특히나 이런 움직임이 좀 있기가 어려웠을 텐데, 이 정권 교체가 어떤 지역의 자치나 정치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은 11.6 뭐 이게 관련해 가지고 기념일은 없지만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11.6 기념관도 지어져 있고 그 맞은편에는 기념 비석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졸업할 때만 하더라도 이게 거의 주차장에 둘러싸여 가지고 비석이 뭐 어디 있는지, 내용이 뭔지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서라도 좀 관련해서 관심이 높아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기사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좀 간략하게 이 행정안전부발 자료를 통해 가지고 재밌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자 국제신문 2면이고요. 제목이 인구 증가율도 전국 1위가 부산에 있고 감소율도 전국 1위가 부산에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분석을 들여다봤더니 강서구의 주민등록 인구가 2008년에 5만 2천 명 정도에서 올해 지난달에 11만 5천 명으로 120.9%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 강서구에 이어서 인구 증가율이 2위인 곳은 전국에서요, 부산 기장군이었다고 합니다. 이 두 지역 전부 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젊은 층이 이주하면서 폭발적으로 인구가 느는 추세라고 하거든요. 뭐 우리가 익숙한 명지 신도시라든가 정관 신도시, 이런 이름들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원도심의 인구 감소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해서 영도구가 2008년에 15만 명 정도에서 올해 지난달에 12만 명 정도로 해서 이제 이 감소율이 18.2%로 전국에서 가장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도구뿐 아니라 부산의 원도심인 서구가 전국 3위, 감소율 부분에서요. 그리고 동구가 4위였다고 하거든요. 뭐 이 정도로 일단 나와 있는 기사인데 특별히 해설할 건 없겠습니다. 이거 뭐 자체가 잘 해설된 기사인데, 그러니까 행정안전부가 자료를 줄 때 부산에 이렇게 주지는 않거든요. 그냥 통으로 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부산에 이런 지역들이 다 들어있더라, 이런 이야기인 거고, 특히나 눈에 띄는 게 이 강서구죠. 강서구가 명지 신도시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젊은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건데, 사실은 강서구가 어쨌든 그동안의 부산 시민들이라면 가져온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나 인구 유입이, 특히나 젊은 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면 반드시 어떤 도시에 변화가 생길 건데, 그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지켜보는 것도 꽤 재밌게 좀 지켜볼 만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요, 부산의 마지막 연탄 공장이 문을 닫는다고 해요. 이게 뭐 부산 역사의 한 장면이 되는 뭐 그런 기사인 것 같아가지고 가져와 봤는데요.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부산 지역 연탄 사용량의 70% 이상을 공급하던 마지막 연탄 공장이 문을 닫습니다. 남구 문현동에 있는 진화산업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달 폐업. 다음 달이면 이제 일주일이 채 안 남았습니다. 다음 달 폐업이라고 하는데 60년 넘게 이 영탄을 생산했지만 수요 감소를 이기지 못했다 이런 거고, 그 부산 지역 민간 부문 연탄 소비량이 2011년에 34,000톤에서 2015년에 21,000톤으로 줄었고, 이 진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800만 장이 손익분기점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이제 480만 장 정도, 절반 조금 넘게 이제 판매를 한 건데, 이 공장이 문을 닫아도 이 경남 밀양이라든가 이 시외에서 연탄을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시외에서 생산돼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운송 비용이 붙고, 그래서 연탄 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진화산업은 일단 공장 문은 닫더라도 유통은 유지를 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좀 부산시에다가 수송비 일부를 지원해 달라 요청을 한 상태고, 시도 좀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산연탄은행의 강정실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연탄 사용 세대가 대부분 이제 기름, 가스 연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좀 취약계층이고, 작은 가격 변화도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뭐 수요가 줄어가지고 어떤 회사가 문을 닫는다 이런 게 다 기사가 되지는 않겠지만은, 연탄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남아있는 마지막 수요가 뭐 이 기사를 참조했을 때 작년에 뭐 480만 장 정도였다. 이게 대부분 이제 부산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 놓여 있는 분들이 연탄을 사용한다는 부분은 짐작을 할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화산업도 어쨌든 공장 문은 닫더라도 최소한의 유통망은 유지를 하겠다. 또 이 유통망에 대해서 시가 일정하게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가장 취약한 계층의 연료비 부담이 올라가지 않게 해준다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신문일기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고요. 지금까지 국제신문의 김민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